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10년,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서 미용실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덥석 받는 게 아닌데 너무 까매요. 아니,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얼굴은 50대인데 네. 머리가 20대니까 네. 가발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막 썩 기분 좋진 않아요. 아이, 그래도 보다 보면 또 좀 네. 괜찮아지까 싶었는데,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더니 2주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랬는데 내가 아직도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렇습니다. 뭐 근황 저희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좀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어플 때문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네. 네, 뭐 그러고 있어요. 아, 바쁘시구나. 네, 바빠요. 네, 맞습니다. 아,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저희 모두의 예체능 이 어플리케이션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스포츠 또 그리고 뭐 약간 좀 온갖 거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국영수 빼고 다 있으니까. 네, 국영수는 안 합니다. 국영수는 안 하고 나머지 또 예체능 다 있으니까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또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보니까 이 동갑 친구분 양신도 또 염색하셔야 할 텐데 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안 같아요. 자기 얼굴은 자기 네. 나이대로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좀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막 변화를 주다 보니까 네. 얼굴하고 머리하고 밸런스도 안 맞고 그냥 그렇구나. 자기 얼굴은 자기 그 나이대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원님 몇 번 뵀잖아요. 몇 네. 번 뵀을 때 약간 이렇게 희끗희끗한 머리가 있으신 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멋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머리가 까매져서 오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었던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반응도 또 좋아요. 뭐 맥콜러브님 어려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코코아조님 뭐 염색하니 확 달라지네요. 애나님도 또 젊어 보여요. 이런 얘기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주변에 뭐 이제 뭐 사모님이라든지 가발 같아요, 가발. 진짜 같다고. 가발 같았어요. 참 그렇네요. 그럼 이거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거. 안 빠질 것 안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약이 너무 좋은가 봐. 기분이님도 염색하시니까 확실히 젊어 보인다고 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는데 좋아하는 안경영 위원님 잘 어울리세요. 품위사랑이. 그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네요. 네네네. 안선생님 염색하셨네요. 다 먹었다님도 또 어서 오시고요. 하초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상준님이 이제 김정준 코치님이랑 친구 같다고. 아니 얼굴은 주름이 걔가 더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WBC, 첫 번째 주제 또 WBC 이 투구수 제한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스웨이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양현종 선수, 또 김광현 선수의 또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볼 예정이고, 이상이 뭐 매번 생각하지만 이슈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 시즌 20게임도 치르지 않은, 심지어 개막도 안 한 상황에서 부활, 그냥 나중에 잘하면 감독 칭찬, 선수 칭찬하죠.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김재환 선수. 사실은 이제 지난해 FA 계획 첫 해였습니다만 좀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이제 이승엽 감독을 만나서 또 부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님께서 또 안녕하세요. 흰머리가 트레이드마크셨는데 잘 어울려요. 이거 진짜 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또 많은 것도 또 좋은 일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이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지금 사실 어제가 저희 브런치 박종현 작가 또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저녁 오후 5시에 또 이제 신사역에서 또 이제 이 성대하게 또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 주 아니 27일? 어제였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였구나. 나 큰일 났다. 뭐 안 갔는데. 연락이라도. 나 다음 주인 줄 알고 27일인 줄 알고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시면 어떻게 어제였는데. 25일로 알고 있었는데. 25일인가 26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였습니다. 19일이었습니다. 네. 더럽게 삐졌겠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종현 작가님 그 스타일상 또 이런 거 또 꽁 해가지고 또 삐지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형님? 밥 안 먹고 돈 주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요즘에는 식대가 또 워낙 비싸가지고 네.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박종현 작가 또 결혼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고 또 안희호님도
그러니까 아니요 결혼식 때 화 안 보내셨던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화는 보냈는데 네.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이 박정훈 작가에게 인생 선배로서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또 저희 PD님이 또 이런 부탁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말 잘 듣고 잘 네. 살아라. 보통 이제 박정현 작가가 네. 위에 사람이나 선배나 형한테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혼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밥이라도 얻어 먹을래 말 잘 듣고 살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이제 그 이제 신부 되시는 분께서 네. 또 이제 잘 또 이 감싸주시지 않을까. 요가인가 필라테스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꽃집도 뭐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네. 요가 하신다고 필라테스 하신다 그래서 저희 그 아이, 어플에 좋다. 코치로 영입을 해야 돼요. 오, 어차피. 그것도 또 네. 연결이 또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 말이 법이다. 제 매제도 여동생 말에는 또 꿈뻑 죽는다고 또 스테이크 돈까스 파스타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WBC 일본 팀 연습하는 거 볼 수 있던데 우리나라도 고척돔에서 연습하면 안 되나요? 박상준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초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척돔에서 또 훈련을 잠깐 하잖아요.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게 네. 유튜브에서 일본 팀 연습하는 거 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카메라를 6대를 쓴대요. 대표팀 네. 연습하는 6대 쓰고 그 훈련하는 시간이 또 이제 오후일 거 아닙니까? 이 네.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일본 이 팬분들께서는 사무라이 재팬 이 국가대표팀에 정말 관심 많으시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관심도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그 캠프 때도 뭐 관중이 한 3만씩 들어갈 야. 때가 있고 요미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그래도 그 팬들한테 그 전주훈련 때는 좀 돈 받지 말지 입장권 받아요. 아 입장권 받아요. 예.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캠프 찾아오면 그래도 입장은 그래도 좀 공짜로 해주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글쎄 못 들어가시지 않나? 캠프 아, 가면. 구경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벽에 붙어가지고. 예.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에 벌써 어느 팀이 어디에서 캠프를 하고 있다, 호텔이나 야구장까지 다 소상하게 그 책자가 있어요. 아예 책자로 예, 이제 예. 안내를 해주는 야 진짜 팬 서비스 친화적이다. 네. 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도 기본 몇천 명 간다고 또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관중도 많고 유튜브 시청도 되던데 우리는 기사 기다리는 입장이라 또 답답하다. 박상준님 말씀 저도 충분히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도 그 방송사에서 다들 가잖아요. 그쵸, 짧아서 그쵸. 그렇지. 짧죠. 네. 네, 캠프 이렇게 가서 뭐 경기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긴 하는데. 영상이 좀 짧아서 그렇죠. 그거 있긴 있는데 글쎄요 뭐 비용 때문에 그렇죠. 비용만 많으면 뭐 한 팀 한 팀별로 이렇게 뭐 경기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보여줄 그러게요. 텐데 뭐 무조건 비용 문제예요. 아, 맞습니다. 어쨌든 고척돔으로 돌아와서는 좀 경기를 볼 수 있는 이 네. 훈련 장면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베테랑 투수들 이 양현종 선수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의 이 활용법 이강철 감독이 이제 서서히 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강철 감독의 최대 고민 이 WBC 조별 예선 4경기에 나서 선발 투수 선정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소영준, 원태인, 박세웅, 곽빈, 고영표, 김광현, 양현종, 구창모 등등 수많은 선발 자원 엔트리에 이제 넣으면서 어떤 경기를 어떤 투수를 내보낼지 정말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첫 경기 호주전 그리고 라이벌인 일본전 마운드 전략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팀 투수진 명단 보시면요. 이제 추진 선수가 뭐 아직도 양현종, 김광현이냐 얘기를 했지만 젊은 선수들 정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뭐 이제 소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곽빈 선수, 정철원 선수, 뭐 김원중 선수, 이제 이의리, 김윤식 다 젊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이강철 감독이 선발 마운드를 운영을 할 것이냐 게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투구수 제한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강철 감독 인터뷰도 잠깐 또 띄워볼까요? 앞으로 남은 평가전을 통해 선발 후보군을 좁혀나갈 생각이다. WBC는 1회에서 3회를 누가 막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경기를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김광현, 양현종 선수의 불펜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용한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 즉답을 피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를 이제 중요한 순간에 가운데에서 이제 기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선발 투수들 베테랑스 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까지 WBC나 그리고 뭐 프리미어 12를 보더라도 네. 국내 리그처럼 6회 선발 6회
중간 2회, 그다음에 마무리 1회 이렇게 진행된 경기는 없어요. 그렇죠. 네. 모두가 불펜처럼 활용이 되고 그리고 선발이라기보다는 스타터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다음 경기를 생각하지 않고 투수의 그 조합을 만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베테랑도 베테랑이지만 구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볼넷이 적은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정감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그렇죠. 초반에 안정감 없으면은 굉장히 좀 그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선수가 던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베테랑이나 뭐 신지금 선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구종의 조합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구종의 조합이요. 1회부터 3회 달리 던졌어요. 근데 비슷한 선수가 또 나오거나 그런 기보다는 구종이라든지 그리고 좌우 뭐 이런 조합이 좋아야 되거든요. 선발 투수, 그러니까 오늘 선발, 내일 선발, 모레 선발, 3연전에서 선발이 다 다르게 그리고 구종이 다르게 나오듯이 마운드에서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는 다들 이제 베테랑 그 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적응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을 좀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구종이라든지 아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1회가 3회 잘 맞고 4, 5, 6회에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투수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 타자들이 적응하지 못하게 다양한 투수들,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을 이어 던지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제 사실 WBC가 투구수 제한 때문에 65구밖에 1라운드에서는 던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다양한 유형을 기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또 어떻게 써야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가운데서 써야 될지 아니면 저 불펜, 선발로 또 써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뭐 감독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뭐 정답일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있잖아요. 양쪽에 라인업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많이 돌려봐야 돼요. 대타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수비가 나오고 이런 그 선수가 이제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찬스 때마다 오른손 투수 나오면 오른손 타자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선수가 나올 땐 어떻게 나오고 다시 또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선수들 뭐 컨디션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낭패를 보니까 다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맞춘다면은 그래서 뭐 지금 투수력도 나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댓글을 통해서 애초에 또 선발로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인데 가운데서 던지는 게 또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랑 양현종 선수도 이 개투 보직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선발로 나섰다. 조금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 일단 주어진 기간 동안 감독님, 코치님들과 잘 상의해 어떤 몸 상태를 만들지 고민할 것.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도 이강철 감독님이 작년 12월부터 중간에 나갈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김광현, 이용천과 함께 이번 대회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발이든 불펜이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이제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고 또 국제 대회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어린 선수들, 이 신인급, 신진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대회에서 조금 긴장할 수도 있고 또 선발로 네. 나섰을 때 그 중압감 좀 네. 견뎌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인급 선수가 이제 한국 시리즈 나갈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뭐 7차전 나갈 때도 그런 마음이고.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중압감이 있지 않아요. 공 하나 처리하고 한 타석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공 하나 올 때 그리고 한 타석 들어올 때 이거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이 좀 편해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죽을 것 같이 긴장되진 않을 거예요. 네, 얘기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그 공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하면 돼요. 그 야구가 이제 3시간 동안 하는 건데 그렇죠. 나한테 일어나는 프레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집중력 떨어질 때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서. 네. 3시간만 집중하면은 뭐 충분히 그 중압감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팀 명단 이 발표 때 또 광현종 논란 아직까지 뭐 양현종, 김광현이냐 언제까지 양현종, 김광현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일단 주인 선수의 또 인터뷰로도 다시 한번 또 점화가 되긴 했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위원님께서는. 자꾸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뭐 못 다룬 부분도 있지만
뭐 못 따라오게 만드는 부분도 이 선수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아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김광현, 양현종보다 잘하는 투수가 없으니까 LLLK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스웨이님께서도 또 투수가 없는데 어떡하겠느냐. 사실 지금 양현종, 김광현 이 두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대표팀에도 큰 또 이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들이 잘해서 대표팀에 간 건데 괜히 이름이 언급되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을 넘을 만한 선수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긴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야구는 세대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대회는. 그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네. 뭐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지금 나왔던 선수 다 바뀌면 세대 교체가 된 거지. 세대 교체를 다음 대회를 위해서 세대 교체 이런 건 없어요. 그쵸.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령 제한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 뽑고 싶어도 와일드 카드로서 밖에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더 젊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르니모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김광현, 양현종 뭐 세대 교체한다고 안 뽑았으면 논란 더 많이 생겼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저것도 좀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논란은 생겨요. 100% 지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뭐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속도가 더뎌서 또 그런 것 같다. 이준성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정말 성적이 좋아야 할 텐데요. 지난 월드컵이랑 자연스럽게 경쟁이 또 되어버렸다. 이제 16강에 진출을 했고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WBC는 이제 2개 대회 연속으로 1라운드 탈락이라는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 반드시 좀 성적적인 반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광현종 같은 이 경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을 기회로 광현종 없이도 대표팀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세라피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팀 투수진에서 이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활약이 또 기대되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는지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곽부일 선수도 괜찮고요. 박세용 선수, 원태인 선수, 선발 쪽에 이런 소영준 선수 이렇게가 좀 괜찮죠. 그리고 그 타자들의 그 스윙이나 유형을 봐서는 뭐 고영표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도 중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뭐 나머지 언급을 안 한 선수들은 그 위치에서 또 최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했지만 이 선수들이 그 선발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시점에 뭐 좌우 타자를 상대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좋은 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에이스 뭐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여전히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안호준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표팀에 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과연 이 그동안 이 양현종, 김광현처럼 10년 이상 이 대표팀을 함께 이끌어 나갈 에이스로 또 성장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안경현 위원님께서 딱 보셨을 때 현 대표팀 투수진 전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예전에도 김광현, 양현종 선수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있었죠, 예. 당연히. 네. 뭐 구창모 선수, 이센 선수가 있다면은 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뭐 특히나 뭐 예전에 뭐 유현진 선수 있을 때도 아시안 게임에서 또 졌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아, 저 예전에 그 WBC 두 번째 대회인가? 네, 그때 이제 해설 시작했을 때인데 네네. 대표팀 선수하고 이제 그때 NC가 창단했을 때예요. 연습 경기하고 연습하는 거 보니까 캠프 준비는 되는데 대회 준비는 안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캠프 갈 때 몸 굉장히 좋지요. 막 잘 쉬고 체력적으로 왔으니까. 잘 쉬고 왔고 네네. 또 파워나 체력적으로 다 좋은데 어느 정도 그 피로감이 있고 만들어진 몸이 있어야지 이제 그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즌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피로감 살짝 있어요. 그리고 몸이 만들어진 거, 그게 대회 준비가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 보니까 대회 준비는 안 됐어요. 아. 연습 준비는 됐는데 그런 좀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뭐 투수가 누가 가느냐기보다는 뭐 누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대회가 이제 시즌이라고 일차 그 개막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올 시즌 후반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국가대표니까 그 정도 감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아. 매년 실패한 시즌을 보면은 그런 준비가 안 돼서 그 대회에 임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3월 초에 열리는 대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혹은 이제 4월 초 이때를 목표로 잡고 몸 컨디션을 올리는데 네. 이걸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먼저 만들다 그렇죠. 보니까 이 적응이 좀 어려운 선수들도 있겠고 경험이 없는 선수들도 사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체력적으로 시즌 시작했을 때 부침이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회에 던질 수 있는 컨디션 진짜 정상 컨디션을 만들어서 오는 게 일단 중요하다. 네, 그 루틴이 한 달 먼저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적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네. 한 달 먼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상당히 클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선발 투수 어떻게 구성이 될지 4경기 조별리그 4경기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또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댓글 잠깐 좀 이제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어린 선수들만 뽑았으면 승부처 때 반드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경험으로 버틸 수 있는 베테랑의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삼성사랑님께서 해주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대표팀에서 베테랑의 역할, 존재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대표팀에서 베테랑이라고 해서 뭐 실력은 없는데 선수들 분위기 맞추고 또 승부처면 나 이거 아니에요. 대표팀에서도 뭐 어리건 베테랑이건 간에 그 분야에서 좀 최고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베테랑의 존재 때문에 팀이 갖춰진다기보다는 베테랑과 지금 그 어린 선수에 간의 그 실력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네, 그 분위기를 살살 맞춰주는 그런 모습, 앞에서 먼저 시작하는 모습 이런 거예요. 실력 차이는 뭐 거의 없어요. 아하. 대표팀 안에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 KBO 리그의 실정입니다. 그냥 성적만 올리려고 무리한 등판시키는 현실, 일본이나 메이저리그랑 선수 기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베스탄 이게 젊은 투수들이 또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뭐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워낙에 이제 야구하는 선수들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튀어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도 참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전 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빅게임 피처 소영준 선수의 국제대회 경쟁력 요번에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삼성사랑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도쿄 올림픽 때도 이제 젊은 투수들이 좀 많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성적이 좋지 못했잖아요. 이게 네. 그때는 또 뭐가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도쿄 올림픽 때는? 글쎄요. 뭐 그때도 뭐 선발 과정에서의 뭐 큰 문제는 뭐 없었다고 봐요. 그렇죠. 명단은 괜찮았다는 네. 거.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큰 경기에서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거예요. 일단 분위기 지고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국제대회 나가면요, 뭐 스트라이크 존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제구의 문제거든요. 제구의 문제. 예, 보세요. 뭐 지금 그 시즌 때 보면은 뭐 상위 타선, 하위 타선이 있겠지만 네. 지금 대표팀 나가면 다 상위 타선이에요. 음. 다 상위 타선에서 잘 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제구의 미스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좀 더 빼려다 보면 원래 안 했던 걸 하려다 보면 자꾸 볼도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예요. 그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제구에 대한 문제가 더 커요. 스피드는 뭐 체격적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제구가 딸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딸리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사사키 로키 선수도 네, 있지만 네, 네. 제구가 딸려요. 이 선수한테도. 맞아요. 예. 부위는 뭐 어마어마하죠. 160 딱 네. 찍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공이 빠르기만 하다면은 빠른 공만 우리나라 공 빠른 선수 다 빠른 볼만 던지잖아요. 변화구 못 던지거든요. 네. 제구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선수는 변화구 많이 던져요. 어. 오히려 어떤 때는 빠른 볼보다 변화구가 더 많을 정도로 변화구 구사율이 높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본다면은 역시나 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구가 되는 선수가 나가야 돼요 경기에. 공 빠른 선수보다는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스카우트 면에서도 뭐 그게 어쩔 수는 없지만 네. 공 빠른 선수만 일단 뽑거든요. 그쵸. 네. 공이 빠르면 뭐 제구 상관없이 일단 뽑아요. 키워보자. 재구는 네. 고쳐보자. 뭐 이런 네. 얘기. 네. 네, 그런 문제도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스카우트하는 쪽에서도 고충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 그렇습니다. 네, 이 투구수 제한이 오히려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짧게 끊어가는 부분, 뭐 대표팀에게 좀 좋지 않느냐, 혹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어쨌든 좋은 투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그래서 오히려 짧게 끊어가는 게 대한민국 대표팀에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구수 제한? 똑같아요. 아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 뭐 사사키 로키 선수랑 공 빠른가? 다 빨라요. 다 빠르죠, 다 네. 제구 좋고 다 변하고 좋아요. 누가 나오더라도. 근데 다만 그건 있었죠. 예전에 그 오타니 선수 공 못 치고 네. 나중에 칠 때, 근데 이제 김재호 선수가 실책하는 바람에 점수가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타니 선수를 빼고 다른 투수 나왔는데 그 선수만 자체만 보면 되게 좋은 선수. 엄청 잘하는 선수, 그런데 삼진살 잡고. 오타니 선수 공 한 경기 안에서 그 공 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투수 나오는 공이 좀 만만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만약에 이제 그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 어떤 선수가 선발로 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 네. 앞에 나온 선수가 이제 다 끊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앞에 선수가 월등하게 빠르면은 그 나머지 선수 공이 이제 보여요. 아, 좀 네, 덜 그런, 빠르게 느껴질 수가 그런 있다. 학습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아, 어느 팀이건 다 똑같아요. 아. 우리도 뭐 다 스피드 차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능력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쵸. 예, 네네. 그거 볼 때는 그쪽 선수들도 우리 투수들 뭐 구창모 선수나 김광현, 양현 선수 보다가 뭐 조금 더 구위가 떨어진 선수 보면 또 쉽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경기의 중요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일본, 호주전 정말 중요한 경기. 하지만 뭐 이제 체코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팀이랑 붙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선발 마운드, 이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이강철 감독의 생각은 좀 저희가 나중에도 좀 아, 한번 중국 지켜보도록 쉽지 하겠습니다. 않아요. 중국 쉽지 않아요? 그때 예전에 저기 베이징 올림픽인가 그때도 중국한테 질 뻔했잖아요. 아, 질 뻔했죠, 맞다. 아니 그 투수동들이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못 치던데요? 너무 느리다 보다는 네. 이 우리 타이밍하고 달라요. 안 맞는다 다른 그래요? 타이밍이고 네. 아주 그 공회전도 보이지 않아야 될 공회전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아요. 아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 때였나요? 그때 파키스탄이랑 할 때 추진 선수가 삼진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윙을 하고도 아직도 저 앞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 때 인도네시아하고 경기하는데 첫 타석에 3점 먹었어요. 이게 너무 느린 공을 상대하다 보면은 또 이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이랑. 타이밍도 루틴이잖아요. 예, 예. 그 루틴이 안 맞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윙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한두 사 말리는 거죠. 말리다 보면은 네. 그것도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들 불펜과 투수 문제라고 봅니다. 선발로만 던지든 어린 투수들 불펜 기용하니 적응 못하고 조상우만 주구장창 나오는 올림픽, 또 실베스타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과거의 또 잘못, 또 실패를 다시 발판 삼아서 이번 대회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재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승엽 감독 아래에서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포 또 국민 타자 아니었습니까? 이승엽 선수 이제 이승엽 감독으로서 이제 두산 베어스에 부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거포 유형의 이제 김재환 선수 과연 이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 지난해 사실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28경기에서 23홈런 때려냈습니다만 73타점 타율 2할 4푼 8리에 그친 김재환 선수 재기를 위해서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승엽 감독에게 다가가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도 이 김재환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현역 시절 경험을 더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으면서 2016년 37홈런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 기록했고요. 2018년 44홈런 홈런왕에도 또 오르게 됐습니다. 타이론 우즈 1998년에 이어서 이 타이론 우즈 선수에 이어서 20년 만에 잠실 홈런왕이었는데요. 2021년 두산과 4년 총액 11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뭐 이제 투구타자 이 공인구 문제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홈런 개수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다소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김재환 선수의 부진 원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44개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어퍼스윙이 유행을 살짝 시작할 때 아하 그렇죠. 나름대로 또 김재환 선수 더 많은 홈런,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을 좀 들어쳤죠. 근데 사실은 이승엽 감독 얘기 나올 때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들어치면은 대부분 파울되거나 아니면 드라이브가 걸려서 펜스 앞에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땅볼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잠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서 높이 쳐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44개 치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가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장타 띄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재환 선수가 타율이라든지 홈런이 좀씩 줄어들고 뭐 그런 이제 근데 뭐 사실 뭐 숫자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김재환 선수가 44개 치고 3할 3분 4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도 본인 스스로의 욕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노력을 안 해서 아니면 정체돼서가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방향성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모전 선수도 그런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있었고, 맞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부침을 겪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오면 좀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와일드 스위님이 이승엽 감독도 감독인데 굳이 따지자면 5번 타자가 양의지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선 효과, 뭐 다음 타자 뒤에 더 좋은 타자가 있으면 나한테 이제 이 피해가지 않고 좀 정면 승부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양의지 선수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김재환 선수도 조금 수월하게 승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해는 사실 타선이 두산 타선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가 좀 견제가 많이 들어갔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던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도 현역 시절 때 쟁쟁한 타선 사이에서 또 치셨잖아요. 뭐 좀 영향이 없습니까? 아예? 난 쟁쟁한 타선 끝날 때 내가 쳤죠. 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우주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네, 내가 네. 치고 내 다음부터 이제 하위 타선 시작인데. 네. 뭐 이 선수 하나한테 뭐 그 견제한다고 해서 무슨 구종이 하나 더 는다든가 아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 비슷하게 이제 승부하는 건데 네. 괜히 이제 주자가 덜 있다는 거죠. 음. 주자 앞에 쌓여 있고 또 쌓여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수도 압박이 있고 타자들은 또 승부욕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 하나 견제하자고 뭐 단삼선 편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선수 견제한다고 해서 뭐 안 던지던 구종을 던지거나 더 세게 던지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똑같은 건 똑같이 던지는데 네. 좀 피해가는 경우는 있죠. 피해가는 경우는 있고. 오히려 피해가면 타자 입장에는 좋죠. 아, 그냥 플랫으로 이렇게 휙 나가면 또 네. 오히려 또 출루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김재환 선수 또 어떤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올 시즌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승엽 감독하고 김재환 선수는 스윙 결이 달라요. 아, 그쵸. 결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김재환 선수는 공을 때리는 스타일이고 음. 그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배트 무게로 그 무게를 이용을 하는 그런 선수였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움과 그 강함의 차이. 근데 사실은 지금 김재환 선수가 스윙 아까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이승엽 감독처럼 아까 크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을 막 때리기만 했는데 거기에서 좀 아크가 커지면은 조금 더 에버리지도 좋아지고 또 타구의 비거리 좀 좋아지고 아무튼 지금 김재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들어치던 그런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승엽 감독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승엽 감독도 뭐 야구 천재이긴 하지만 노력을 가미한 천재거든요. 아, 그렇죠. 엄청난 노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을 만나면 엄청난 노력은 다들 해야 되고 그 방향성 좋은 엄청난 노력.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데 아마도 김재환 선수가 지금 부딪혀 있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그 방향성 자체는 이승엽 감독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거기에 따른 뭐 방향성 바꾼다고 이제 스윙을 바꾼다고 그냥 당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은 본인 스스로가 하되 감독의 방향성을 따라준다면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또 다른 또 전성기 또 한 번 전성기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것은 이제 코칭 스태프의 또 역량이고 또 방향성을 이렇게 잘 잡아줬다고 해서 선수가 그거를 이제 진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했는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폼으로 돌아가는 선수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승엽 감독의 방향성이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김재환 선수도 잘 스윙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구장에서 자꾸 이제 홈런 생각하다 보면 스윙 무너져요. 아하. 더 세게 치려고 하고. 압박감이 딱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재환 선수 정타만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면은 자세도 바뀌거든요. 정타를 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홈런을 치겠다고 생각할 때하고 스윙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아하. 그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승엽 감독의 또 김재환 사랑 벌써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 많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4번 타자 김재환으로 고정이다. 취임식 때부터 이제 김재환 선수가 개별 면담을 했던 게 또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40홈런은 기본으로 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올 시즌 팀 성적을 좌우할 키플레이어 단연 김재환이다. 김재환이 무너지면 코어가 무너진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활약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까지 또 했습니다. 주장직도 이제 이 김재환 선수 허경민 선수에게 넘기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마련을 해줬는데요. 이 김재환 선수도 이 감독님 마음처럼 4번 타자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준비할 것이다.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편하게 해주시는 만큼 잘해 주실 때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엽 감독과 김재환 선수의 궁합 어떨지 또 그리고 이제 취임 첫 해 이 신임 감독이잖아요. 신임 감독이 딱 찍고 난 너 이 잘 해볼 거야. 너랑 잘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가 황태자라는 얘기를 또 듣지 않습니까? 네. 궁합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스윙을 가지고 있는 감독과 선수가 만나서 그 어딘가에 만남의 장소가 생기면은 네.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공을 때리는 선수가 스피드로 치는 선수가 이제 그 배트 무게로 치기 시작하면 이제 백스피드에 대한 그런 그 부담 때문에 느려지지 않나요? 네네.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글쎄요 뭐 어느 한 중간에서 만나면은 백스피드도 좋아지고 아크도 좋아지고 또 배트 무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스윙 장단점만 또 이제 장점은 취하고 뭐 단점은 버리고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스타 플레이어 이 이승엽 감독이라는 정말 이 대한민국 야구 최고 스타가 이제 감독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일 때 장단점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되게 그 웃긴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음. 스타 플레이어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없다. 네. 이거는 감독이 됐을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팀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는 선수를 잘 가르쳐요. 만약에 누가 한 선수를 가르친다면 정말 잘 가르칠 거예요. 근데 팀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투수 쪽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전력도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스타 플레이어는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다.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스타 플레이어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 누구를 하나 가르친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 팀이 있어서 그렇지. 요건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만약에 코치다 이러면은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감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두루두루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네. 모두 예체능에 전부 다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런 사람이 무슨 좋은 선수, 좋은 지도자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옆에서 지켜보니까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지도를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1대1이니까. 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팀을 모아서 모든 팀 선수들을 케어하고 그 다음에 또 전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 네. 예, 그게 안 맞춰주면은 좋은 선수, 좋은 지도자 될 수, 감독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아하. 지도자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감독에게도 또 많이 쏠리는 팀의 올 시즌 두산 베어스일 텐데 이 두산 베어스 사실 지난해는 좀 예년과 같지 못한 성적을 또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제 김태형 감독이 물러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이승엽 감독이 딱 들어서게 됐는데 많은 이제 해설위원분들께서 이제 두산 베어스의 성적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승엽 감독이 잘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 양의지 선수의 복귀 이것도 정말 큰 요소가 될 텐데 예상 성적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두산 베어스 예상 성적. 성적이요? 네. 뭐, 글쎄요. 5강 가능할지. 해설위원이 아니라서 이제. 전 해설위원. 나 이런 거 맨날 싫어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매년 물어보잖아요. 그죠? 올해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가능하다. 네. 오. 그 이전에 팀 전력이 뭐 한 50이라고 쳤을 때 지난해 뭐 두산 50이라고 쳐요. 네네. 근데 이제 시즌 후반에 갈수록 순위가 처지잖아요. 그렇죠. 확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5위 안 될 거면 뭐 10이나 9위나 8위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승엽 감독도 있고 이승엽 감독이 초보라고 하지만 뭐 다 처음엔 다 초보잖아요. 그렇죠. 네, 초보 없이 누가 명감독이 되겠어요. 근데 옆에 이제 김한수 수석 코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또 코치들이 또 합류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단들을 보면은 분명히 팀을 방향성 있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선수들이 그 김재환 선수도 또 잘해야 되고 그렇죠. 양희 선수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나이가 먹긴 하지만 또 그 정도 생각하는 성적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받쳐준다면 충분히 5강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번 그 포스트 시즌 동안에 네네. 팀들이 이제 그 FA라든지 트레이드로 다 이렇게 갈렸어. 아. 분산이 돼버렸어요. 네네. 어느 한 곳에 뭉치질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산이 그래서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제법 균일하게 좀 균등하게 좀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딱 싹 쓸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었다 그렇죠. 보니까. 원래 강한 팀인데 여기다 또 플러스가 됐다. 요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진짜 뭐 롯데 자이언츠라든지 네. 뭐 하나 이글스라든지 이렇게 좀 하위권 성적을 기록한 팀들이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올 시즌 2023 시즌 KBO 리그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라피모님이 스타 선수가 모두 100% 스타 감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빵 퍼센트는 아니죠. 축구 쪽에서도 지단이나 과르디올라 같은 케이스가 있듯이 야구에도 이승엽 감독이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구단의 선수 잘 모아줘야 돼요. 음. 보세요. 우승한 팀 봐봐요. 잘 모아놔요. 그럼요. 감독 혼자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50%는 구단이 모아주고, 좋은 선수도 아니다. 네. 그리고 감독도 그 잘 꾸리고 선수들도 정말 그 소속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맞춰져야지. 좋은 뭐 지도자 간다고 해서 또 바로 우승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훈 감독도 몇 년 고생해서 그 옛날에 SK 그 왕조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YJH님, 이 양의지 복귀 양석환만 살아나면 고토 김한수 코치까지 올해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요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우택두님께서 WBC 출전 후 소속팀으로 돌아오면 재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데 루틴이 미치는 경기력의 비중이 높나요? 요런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국제 대회를 하다 보면 그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커요. 그 대회 끝나고 나면 몸이 확 긴장감이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긴장감 줘서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네요,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신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네. 캠프 굉장히 빡세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캠프 기간에 또 연습 경기 해서 내가 이제 이만큼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제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네네. 뭐 이렇게 가다가 캠프 끝나면 확 풀어져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됐다. 여기에서 그 민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개막할 때까지 그 텐션을 쫙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 베테랑들은 그 캠프 초반에 별거 하는 거 없어요. 약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네. 그 농땡이 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 끝날 때쯤에서 텐션이 올라가서 시즌을 쫙 준비하는데 그 신인급 선수 이제 텐션을 처음에 줬다가 이제 캠프가 끝남과 동시에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네, 이 베테랑 선수들이 또 잘 조언을 해주는 것도 또 네.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현님께서 이 FA 보상 선수 보호 명단 작성할 때 선수들은 자신이 보호 명단에 제외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 선수 연봉은 데려간 팀에서 연봉 그대로 보존해 주나요?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 수 없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데려간 팀에서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호명단 작성할 때 25인 그리고 20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야 너 근데 보호명단에서 제외됐대 이렇게 알게 되면 그렇죠. 서운하잖아요.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으면 나 데려가면 거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데려간 선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들어간 들어간 거고 만약에 남아있는 선수들도 야 근데 너 고민했대 이러면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냥 뭐 나는 거기 안 낄 그게 아니구나. 들어간 걸로 보호명단에 들어간 걸로 근데 좋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또 생각을 네.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안경현 위원님과 또 이제 40분 넘게 같이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강동철님, 안 위원님 염색하시는 세월이 역주행 멋지십니다. 좋은 평가들도 또 많이 해주시니까. 길에서 다니다 저 만나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화면빨이 살짝.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뭐 아까도 위에서 이 안경현 의원님 좀 자주 뵙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또 자주 앞으로는 또 시간 되실 때 또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박종현이 지난주에 네. 6일에 나보고 나오라 나왔다가 음. 안 했잖아. 나 이러잖아요. 왔는데 여기. 아 그냥 박종현 내 눈앞에 있었으면 그냥 헤드락을 한번. 나하고 나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로비에서 나 집에 갔잖아. 아유, 어쩜 좋아. 또 왜 그랬대. 아그래서 어제 결혼식.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버렸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비스지네는 월요일과 목요일 또 이틀 더 방송하지 않습니까? 저희 목요일 날 오후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